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해보는 오늘 모사니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귀성길, 귀경길에 꼭 들르는 곳이죠.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색적인 변신을 하고 있다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련한 이야기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컨셉트와 테마로 지역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51개 고속도로 가운데 이 고속도로에 설치된 휴게소가 211곳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휴게소 몇몇 곳을 짚어주신다면요? 예, 뭐 최근에 문을 연 휴게소들이 상당히 좀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휴게소 전체가 우리가 이제 휴식 공간을 넘어서서 명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휴게소 중에 하나가 지난 2월에 문을 열어서 오픈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데요. 네. 거기 고삼 호수 휴게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면적이 18만 6천 제곱미터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 안에 백화점급 쇼핑몰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네.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상행선, 하행선 나누지 않고 네. 전체적으로 상하행선이 같이 같이. 뭐 몰려 있는 곳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휴게소가 이제 고속도로 위에 있죠. 그러니까 2층에 네네. 고속도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형 편의시설들이 잘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키즈존, 실내 놀이터, 네. 마사지 휴게 공간 등 체험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천공항에 도착한 듯한 대형 미디어몰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세종 포천 고속도로에서 용인에 위치한 처인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용인과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가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첨단 다양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주로운 것은 이제 드론 택시라든지 조리 서빙 로봇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용인에 또 에버랜드가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푸바오 패밀리 기념품 공간이라든지 VR 체험 뭐 이런 공간들이 있다라고 보면 최근에 만들어지는 휴게소들이 기존의 휴게소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추풍령 휴게소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1호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이 추풍령 휴게소인데 이곳이 마치 테마파크처럼 변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집코스터에 어드벤처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970년 7월 7일 날 저도 옛날에 뭐 버스 이제 고속버스 타고 부산이나 이런 데 가면 항상 네. 들르던 기억이 있고 네. 추풍령 휴게소 이제 기억이 있는데 이게 2024년 5월에 재개장했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제가 재개장한 이후에 다녀왔습니다. 오. 대구 갈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여기에 들렀었는데 어쩐지 좀 새로운 느낌이다라는 것을 받았었거든요. 네. 과거의 모습이 사라졌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휴게소라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충분한 휴식을 쉬어야 되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액티비티 이제 시설이 구매가 돼 있습니다. 네, 놀이기구 같아요. 네, 놀이기구입니다. 저게 이제 456m를 3분 만에 달리는 집 코스터입니다. 저런 것들이 있고요. 아까 나왔던 것은 반달 가슴 곰 캐릭터인 오삼이 같은 경우가 이제 화면에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1km에 달하는 둘레길. 운전하다 보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그 둘레길이 있고 3층까지 이어지는 야외 어드벤처 시설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서울 방향과 부산 방향이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같이 몰려 있는 곳이니까 네. 뭐 육교를 걷는다라든지 뭐 이런 뭐 차이점만 있을 뿐 같이 놀 수 있고요. 또 요즘은 반려견들 데리고 여행들 많이 떠나시지 그쵸? 않습니까? 반려견들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반려견들도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반려견 놀이터도 있다라는 점도 네. 본인들은 피곤하지 않더라도 반려견들을 한 번씩 이렇게 쉽게 쉬어가는 공간 만들어주면 네. 좋겠고요. 이렇게 놀다 보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네. 드론으로 간식 배달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와. 합니다. 우리가 바뀐 정말 최고령 네. 우리가 추풍령 휴게소의 새로운 모습들을 한 번씩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거리 여행 떠날 때 한번 들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휴게소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고픔을 달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휴게소가 뭐 K푸드의 격전지다 이런 말이 과언이 아닌데요. 전국 휴게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들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우리 지난해 7월 이제 우리가 도로교통공사에서 휴게소 음식 페스티벌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14개 우수 음식을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 원고는 다운로드 받아놨습니다. 제가 꼭 100% 먹어볼 생각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이제 경부선 죽전 휴게소입니다. 죽전. 용인, 성산, 한돈, 뼈해장국. 오. 저 뼈해장국 좋아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라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청경채, 그러니까 청경채? 지역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아, 청경채가 그렇군요.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제 시원한 라면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화려한 외형을 자랑하면서 SNS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곳이 있는데요. 네. 경부선 칠곡 휴게소입니다. 한미식당인데요. 네. 우리가 식빵 사이에 돈가스하고 치즈를 오. 마구마구 넣었답니다. 어머. 그래서 화면에 나온 치즈, 저거군요. 신해소라는 것들이 네. 인기를 좀 끌고 있고요. 호남선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에서는 마마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마? 여기서 우리가 다양한 고구마, 네. 뭐 이런 양파 이런 오. 같은 지역 특산물을 넣어서 만든 그런 부분들이다. 어떻게 보면 일본식 요리를 한국식으로 만든 그런 요리가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은 칠곡 휴게소에 가면 호두과자 잘 드시죠? 호두과자 호두과자 2배짜리가 먹어야죠. 주먹만한 호두과자를 판다라고 오,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기가 2배고요. 중량은 9배에 달하는 와. 호두과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요. 뭐 저는 한 3개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인데 모양은 이제 붕어빵하고 비슷한데 그래 색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평택호 휴게소에 가면 고래빵을 판다랍니다. 고래빵이요? 고래빵. 모양은 이제 붕어빵하고 비슷한데요. 와. 빵이 더 쫄깃하고 네. 겉이 바삭합니다. 오. 우리 진아 아나운서가 딱 좋아할 스타일인 네. 것 같은데요. 먹어봐야 될것 이런 같아요. 것들이 현재 지금 있기 때문에 대충 뭐 때우는 것들이 아니라 네. 맛있는 것들을 이색 메뉴를 휴게소들이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휴게소 음식이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입소문 타서 지역 특색을 잘 담은 음식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게소가 참 고마워할 분이 있죠. 바로 방송인 이영자 씨인데요. 이영자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휴게소 맛집 음식들을 언급을 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휴게소의 매출 상승을 견인했었던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음식들이 있었죠? 저도 이 방송을 보고 휴게소를 새롭게 인식을 했는데요. 우리가 휴게소라는 것은 가다가 중간에 피곤할 때 잠깐 네. 쉬어가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서울 만남의 광장 하행선에 가면 네. 말죽거리 소고기 국밥이 있는데 그 오. 이영재 씨가 소개를 하면서 맞아요. 빅 히트를 터뜨렸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장거리를 뛸 때 먹고 출발하는데 저도 친구들하고 만남의 광장에서 야 먹고 가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것은 횡성 휴게소 하행선인데요. 네. 횡성 한우 떡 더덕 스테이크라는 것이 떡 있습니다. 더덕 예. 스테이크.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요리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어. 경력이 있는데요. 이영자 씨는 이것을 먹으면서 소 한 마리를 통째로 먹는 느낌이다.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소 한 마리를 통째로 먹는 느낌. 제가 항상 꿈꾸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평 휴게소에 가면 잡국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마장 프리미엄 휴게소에 가면 이천 쌀밥 정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성 녹차 휴게소에 가면 꼬막 비빔밥이 네. 당연히 있고요. 서산 휴게소에 가면 어리굴젓 백반, 와. 금강 휴게소에 가면 도리뱅뱅 정식, 각 지역마다 특산물, 특산 음식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영자 휴게소 맛집 리스트 지금 이제 화면에 네. 보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은 매출이 200% 이상 올라가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저는 특히나 이영자 씨가 소개했었던 소시지떡 이 꼬치를 소떡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요. 소떡의 성지로 알려진 안성휴게소가 지난해엔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요. 이게 원래 이름이 햄떡바레입니다. 좀 오. 촌스럽죠. 근데 이제 이영자 씨가 소떡이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이제는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메뉴 이름이 소떡이고 꼭 휴게소가 아니더라도 뭐 이 휴게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휴게소에서도 팔고 요즘은 이제 분식점에서도 파는 그런 메뉴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성휴게소 같은 경우 방송 직후에 전주 대비 6배 이상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 이제 외서 매출을 이끄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성휴게소의 소떡하고 그다음에 그 안성국밥까지 하면서 안성휴게소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매출 수위를 달리고 있는 휴게소가 되는데
이영자 씨의 역할이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방송인 강남시도 본인의 개인 채널에다가 휴게소의 곳곳의 면면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사 소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휴게소 먹거리들이 먹음직스럽게 많이 담겼더라고요. 이분이 서울서부터 여수까지 전국 13개 휴게소를 가면서 도장 깨기를 한다라는 건데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하남 드림 휴게소에 가서 우동을 먹었습니다. 네. 강남 씨 같은 경우 일본에서 귀화한 지 5년 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본인 분들은 이제 우동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째 흡입한 모습을 보이면서 휴게소 우동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는 분들을 보였고요. 고3 호수 휴게소에 들러서는 고등어 솥밥을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상당히 맛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서 휴게소에서는 우리가 제철 꼬막 비빔밥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음식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많은 인기 음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1, 2, 3위가 있다고 하죠. 뭐죠? 휴게소 가면 무조건 우리가 뭐 화장실 잠깐 갔다 와서 네. 하는 것이 있죠.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시원하게 또 커피 한 잔 먹어야 되는데 매출 1위는 역시 아메리카노입니다. 아하. 2019년서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부동의 매출 1위, 최소 1년간 1,700만 잔이 팔립니다. 와우. 어마어마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위는 앞서 언급드렸던 호두과자. 네. 호두과자가 2위를 차지하면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동, 돈가스 순으로 인기 있는 메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고물가 현상도 휴게소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두과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이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다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 가격을 1년 전보다 비교해 보니까 적게는 한 2.2%, 많게는 한 7.4%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가장 크게 오른 것은 호두과자입니다. 우리가 한 봉지당 지난해 4,932원에서 올해 5,297원, 7.4%가 올랐고요. 커피값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돈가스도 한 3%, 국밥, 라면 같은 경우도 각각 2%대 상승이 나타났고요.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만 중량을 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감자 같은 경우 양을 좀 줄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이 인상됐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게소 발걸음하시는 분들 이런 곳은 꼭 가야 되는데 하시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파노라마 뷰가 펼쳐진 그런 공간, 또 5성급 호텔만큼의 전망을 자랑하는 공간이 바로 휴게소다라고 해서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던데요. 지난해 11월 개통한 동해고속도로인데요. 네. 이 고속도로 30km 자체가 오션뷰라고 합니다. 아하. 그중에서 포항 휴게소에서는 해돋이 명소가 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옥계 휴게소에서는 네. 우리가 바다까지 직선거리가 200m가 안 되기 때문에 바다가 닿을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진안 마이산 휴게소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마이산의 특징적인 이제 귀 모양의 바위가 보인다라는 것이 뷰가 좋은 휴게소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장거리 귀성길에 꼭 한번 들르는 곳 바로 이색적인 고속도로 휴게소들을 오늘 짚어봤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